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업스테이지의 이활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챗GPT로 촉발된 생성 AI 시장의 기회와 전략에 대해서 스타트업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챗GPT가 그 GPT 3.5 버전의 변형이거든요. 그러면 GPT 1부터 이제 AI 기술을 연구하시던 분들은 계속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특히나 챗GPT 이후로 LLM 기술이 좀 한 단계 올라왔는데 그 Large Language Model 그 LLM의 놀라운 점을 한 두 가지를 뽑아 보라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멀티태스킹이죠. 이전 같으면 그 태스크별로 AI를 별도로 다 만들었어야 됐어요. 익숙하신 번역기 한다라면은 번역에 해당되는 AI 모델을 따로 만들었고, 그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은 요약에 해당되는 AI 모델을 다 따로 만들었죠. 그런 식으로 여기 보시면 자연어 처리 관련 텍스트가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물을 내는 자연어 처리 AI 엔진들이 하던 태스크들이 꽤 많이 보이시죠? 한 30가지 뭐 이렇게 넘게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각각의 AI 모델들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챗GPT로 대변되는 이제 LLM은 모델 하나로 이 모든 게 다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임팩트가 이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챗GPT를 써보시고 이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인공지능 스피커에 굉장히 익숙하셨잖아요. 내비게이션 시킬 때도 그렇고 거의 단방향 대화만 됐었죠. 뭐 불 켜줘, 뭐 알람 세팅해줘 이런 것만 했는데 이 챗GPT와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사람과 대화하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챗GPT 나오고 나서 AI 커뮤니티에서 이제 돌았던 유명한 그 스토리 하나를 들고 와봤는데 이게 어떤 식의 대화가 이어졌냐면 아주 간단한 산수를 물어봤어요. 2 더하기 5가 뭐냐라고 했더니 이제 챗GPT가 7이다라고 잘 답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아내가 8이라고 하던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챗GPT가 2 더하기 5는 7이 맞고요. 아내가 틀린 겁니다. 라고 잘 답변을 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뭐라고 넣어줬냐면 우리 아내의 말은 항상 오라 라고 했더니 그러면 사과할게 미안해 너의 아내가 그렇다고 했다면 내가 틀린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을 인공지능 스피커와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성능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UX 측면에서 이제 챗 인터페이스가 얼마만큼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보았다라는 측면에서 이 대화가 된다는 게 좀 놀라운 측면이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AI 기술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기술적 관점에서 어떤 스택들이 필요한지 조금 하나씩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일 밑에 레이어를 보면 하드웨어 레이어가 있어요. 이제 익숙하신 뭐 GPU 장비, 뭐 이런 컴퓨팅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엔비디아는 쿠다, 뭐 그다음에 구글은 TPU, 그다음에 저희 한국에서는 이제 AI 전용 칩, 이제 NPU라 그러는데 추론 관련해서 전용 칩을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쪽 비즈니스 영역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컴퓨팅 자원이 있을 때 그 위에 어떤 레이어가 필요하냐면 플랫폼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특히나 초거대 언어 모델은 LLM은 수많은 GPU 장비를 잘 다뤄야 돼요. 그러면 그 GPU 장비들을 잘 다루기 위한 어떤 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게 뭐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클라우드 업체들이 대부분 이런 서비스를 하죠. 뭐 쿠버네티스 뭐 이런 기술들이 이쪽 레이어에 해당됩니다. 그 위에 이제 AI 엔진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AI 엔진들이 올라가서 학습도 되고 뭐 서비스도 되고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떤 AI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부가적인 어떤 개발 요소가 있죠. 뭐 화면을 만든다던가 백엔드를 구성한다던가 데이터베이스를 붙인다던가 여러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고 그게 합쳐져서 하나의 서비스가 되어서 이제 고객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기술 스택을 나눠봤을 때 기존의 챗봇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 보면은 일단 채팅 인터페이스죠. 챗봇이니까 채팅 플랫폼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채팅을 하니까 당연히 텍스트를 다루는 AI 엔진들이 필요하고
그 안에 한 5개 정도 태스크가 있었어요. 자연어 처리 관련 5개 AI 엔진이 있었어요. 그럼 이 5개를 잘 만들고 잘 연동해서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그 기술 중에 하나가 OCR이라는 기술인데 그것도 AI 엔진 3개의 결합이거든요. 그럼 고객은 뒤에 3개가 있든 5개가 있든 1개가 있든 관심이 없잖아요. 이제 엔드투엔드 품질이 얼마나 되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만약에 3개의 조합이면 엔드투엔드 품질이 90% 이상이 나오려면 각각은 거의 99% 이상 돼야 돼요. 각각이 90%만 돼도 3번 곱하면 거의 70%대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5개 연동한다는 건 훨씬 더 난이도가 있는 작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챗GPT 이전에 챗봇이 성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FAQ 위주로 주로 답변만 하게 되는 이제 그 품질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 시나리오를 굉장히 제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나왔죠. 이제 LLM 나왔는데 LLM은 잘 생각해 보면 AI 엔진 하나인데 사실 채팅 그 인터페이스 웹만 하나 붙이면은 얘가 사실 다예요. 그 이전에 앞에 챗봇 구성이 그냥 LLM 하나 엔진 하나로 다 돼버린 거죠. 그러면 그 개발 효율성이나 이런 거 등등을 생각해보고 또 성능을 생각해보면 이건 엄청난 혁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LLM을 또 하나의 레이어로 이제 보는 경우도 생겼어요. 그러면 이 LLM으로서 그냥 단독 하나로서 어떤 서비스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채팅을 하게 되면 AI랑 채팅을 하게 되면 약간 AGI를 기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걸 기대하다 보니까 사실 LLM 레이어로서 좀 잘 동작을 하려면 여러 태스크를 잘 수행을 해야 되겠죠. 이 LLM이 챗GPT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하나로서 이제 서비스가 되는 시대가 왔어요. 예전 같으면 AI 모델로 어떤 서비스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됐고 그 AI 모델 외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개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LLM 하나만 들고 있으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개발 효율성이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LLM을 잘 다루려면 GPU가 워낙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고 그 인프라를 다룬 경험 이런 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AI 개발할 때는 뭐 GPU 한 장 데스크탑에 일반 가정에서도 살 수 있는 컴퓨터에서 개발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프라 비용이 1,000억이다라고 하면은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나 집단이 얼마나 될까요? 그 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그 말은 이걸 다뤄본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공유가 되기 굉장히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좀 지금은 맨 땅에 헤딩하는 느낌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뚫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LLM 자체로 서비스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많이 했냐면 그럼 이 LLM에다가 뭐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붙여서 이런 서비스도 해볼래 저런 서비스도 해볼래 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그래서 LLM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들이 현재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문장을 다루는 문장 생성 같은 어떤 서비스류는 뭐 찾아보시면 꽤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LM API 하나만 쓸 수 있으면 예전에는 정말 몇십 명의 팀이 달라붙어서 개발했어야 되는 게 그냥 API 하나로 되다 보니까 훨씬 프로토타입 서비스를 만들기 편하죠. 그럼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가볍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챗GPT API 기반으로 여러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이런 관찰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챗GPT API를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다들 약간 비슷한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장 생성 관련한 서비스 할래? 이거는 다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차별화를 시키려면 챗GPT LLM을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챗GPT API를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냐면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들었는데 원래 만들 때는 얘를 자연어 처리를 잘하게끔 생각을 해서 만들었는데 특정 크기 이상 보통 175 빌리언 그 크기 이상이 되면은 얘가 뭘 잘하는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만든 사람도 그걸 창발이라고 그러거든요. 어느 크기 이상이 되면 의도치 않은 뭔가를 얘가 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해내는 작업을 프롬프트 디스커버링이라고 해요. 뭐 얘를 이렇게 써봤더니 이런 것도 잘하네.
그런 걸 발견을 한다면 나만의 차별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게 어떤 사용자의 문제를 풀어준다면 그거랑 묶어서 어플리케이션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거는 LLM이 못하네? 이런 것들도 조금씩 발견이 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LLM 자체가 채팅이 된다는 이거 자체가 이제 인터페이스 측면에서 디폴트로 이제 채팅 인터페이스 기반의 어떤 서비스를 만들겠다 이런 시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사용자가 풀고 싶어하는 모든 태스크가 이제 채팅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되어 있을까라고 하면은 그건 조금 고민해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저 대화가 된다는 경험이 사용자에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채팅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 LLM에 대한 좀 기술 스택 얘기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조금 더 이제 그 기술적인 얘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이제 많이들 써보시니까 단점들이 이제 발견이 됐죠. 그럼 제일 대표적인 단점은 챗GPT 같은 경우에는 21년 데이터로까지만 데이터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최신 정보 연동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는 LLM의 특성상 말을 만들어내는 애다 보니까 그럴싸한 거짓말을 계속한다라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알려진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많이들 쓰시면서 이런 건 못하네라는 태스크들이 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단점들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단점 때문에 LLM을 안 쓰기에는 LLM 장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럼 LLM도 쓰고 LLM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툴들을 같이 쓰면 해소가 되겠죠. 그래서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최신 정보 연동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플러그인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 다음에 뭐 환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검색 결과를 가져와서 이제 문장을 만들어내는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 쓰는 그런 검색 API 연동, 이것도 이제 펑션 콜 기능으로 오픈AI에서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서비스와도 연동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뒷단에서 원래는 LLM 하나만 갖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써보니까 이런 단점들이 있어서 뒤에 보조 툴들이 붙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래서 모든 서비스 개발자가, 기획자가 이런 생각을 다 떠올렸고요. 그래서 3월 말쯤부터 어떤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LLM 기반의 채팅 인터페이스를 붙이고 다른 툴들을 활용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 이 작업을 수월하게 하는 서비스 빌더에 해당되는 어떤 코드들, 오픈 소스들이 막 공개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토GPT, 랭체인, 베이비 AGI인데, 이 툴을 쓰면 어느 정도 편하냐면, 대표적인 그 트윗을 가져와 봤는데, 예전에는 여러 사람들이 수개월 거쳐서 작업을 해야 나왔던 프로토타입이 혼자서 30분 만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러면 개발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서비스를 만드는 어떤 업체든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토GPT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인기냐라고 하면은 그 오픈 소스의 그 인기의 척도를 평가하는 그 좋아요 숫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여기 밑에 있는 파이토치는 AI 개발하시는 분들이 모두 다 쓰는 오픈 소스예요. 그게 지금 나온 지 한 6, 7년 됐는데 7만 개 정도 좋아요인데, 오토GPT는 3월 말에 나왔어요. 그러면 한 4개월, 5개월쯤 됐죠. 근데 벌써 2배가 넘어갔죠. 그러면 그 숫자,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 좀 체감이 되시죠. AI도 핫한데 수년 만에 읽어낸 거를 수개월 만에 2배를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여기에는 물론 그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의 풀이 달라요. 파이토치는 AI 개발자만 누르는데 위에는 AI 몰라도 돼요. 어차피 갖고 와서 서비스를 만드는 거니까 일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도 많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있다, 이런 접근론이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토GPT 안에서도 그 라지 랭귀지 모델을 다양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역할이 크게 3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개가 있는데 이걸 조금 알려드려 볼게요. 오토GPT는 사용 방식이 조금 달라요. 챗GPT랑. 그러면 간단한 예를 들면 뭐 서울 2박 3일 여행 코스 짜줘를
짜줘라고 하면은 챗GPT는 뒤에 뭔가 말이 막 나오는데 이제 사실이 아닌 정보도 막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오토GPT는 뭘 하냐면 코스를 짜줘 하면은 일단 오토GPT 자체가 검색을 하고요. 검색 결과를 가져와서 뚝딱뚝딱 한 다음에 보고서 하나가 딱 나와요. 그래서 자, 서울 2박 3일 여행 짜는 건 코스가 이렇고요. 이런 곳 방문하시고요. 맛집은 이런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이 보고서 하나로 딱 나와요, 실제로. 그럼 목표만 주면 그 실행을 자기가 알아서 하는 애거든요. 꽤 괜찮죠, 들어봤을 때. 그럼 그걸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해냈냐 보면 이렇게 세 가지 역할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챗GPT API를 활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태스크 크리에이션 에이전트라고 해서 목표를 주면 서울 2박 3일 여행 일정 짜줘라고 했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을 해야 되는지를 크리에이션 하는 거를 챗GPT가 스스로 합니다. 이건 챗GPT를 쓰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프롬프트를 넣어주냐면 서울 2박 3일 여행 일정 가야 되는데 이 여행 코스를 짜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 라는 그런 프롬프트를 내부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해요. 그러면 뭐 검색을 하고요, 뭘 하고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태스크에 대한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고요, 챗GPT로. 그다음에 그 정해진 걸 만약에 검색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검색하지 않거든요. 자동으로 검색이 되는데 검색을 하려면 그 검색 키워드 같은 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런 검색 API를 활용할 때 키워드 이런 것들도 자기가 다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챗GPT가 코딩도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API 호출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태스크를 실제로 수행하는 그런 역할로도 이 LLM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연어 처리처럼 뭔가 쓰고 있지 않죠. 뭔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어떤 일을 잘하는지는 지금 계속 발굴 중에 있어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 제 생각에 한 1년 내는 이런 식의 기획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서비스 설계도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뭐냐면 처음 그 앞에는 다이얼로그 매니저라는 또 다른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하나 붙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다이얼로그 매니저가 있고 그 뒤에 지금 처음에 챗GPT 나왔을 때는 챗GPT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 바드도 있고 한국 같으면 하이퍼클로바도 이제 공개가 됐고 라지 랭귀지 모델도 이제 다양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 중에 어떤 태스크는 하이퍼클로바가 잘해, 어떤 건 챗GPT가 잘해, 이런 게 보일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하이퍼클로바가 그 지방 사투리를 굉장히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 대화를 하다가 이거는 하이퍼클로바에 보내야지 하다가 이거는 GPT-4에 보내야지 이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쓰다가 이거는 검색을 해야지. 그럼 API 호출하는 거, 그다음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긁어와야지. 뭐 이런 뒤에 여러 툴들이 있는데 이거를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일을 이 다이얼로그 매니저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LLM 하나로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이얼로그 매니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당연히 고객과 제일 앞에서 만나다 보니까 채팅이 일단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태스크 관리, 이런 태스크는 이 LLM에 보내고 이 태스크는 검색을 하고 뭐 이런 것들 태스크 관리를 하는 역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결과가 나왔을 때 채팅 인터페이스의 한계상 검색처럼 결과물을 100개, 1000개 뿌려줄 수가 없잖아요. 뭐 3개 정도 뭐 이렇게 손에 꼽힐 정도의 결과만 보여줄 수 있다 보니까 결과물에 대한 개인화, 퍼스널라이제이션이 꼭 필수적입니다. 이런 것이 잘 감당이 된다면 꽤 괜찮겠죠, 다이얼로그 매니저가. 근데 보통 이거는 크기를 좀 작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스몰 스케일 LLM이라고 요새 부르거든요. 혹은 스몰 LLM, SLLM이라고 부르는데 다이얼로그 매니저는 보통 작게 만드는 게 추세예요. 그럼 이걸 작게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냐? 안녕 했어요. 그럼 안녕 그 텍스트를 굳이 비싼 GPT-4에 보내서 결과를 가져오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안녕 하면 이 앞에서 그래 안녕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게 모델을 만드는 작업들이 슬슬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스몰 스케일 LLM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거는 뭐 GPT와 같은 큰 모델이 아니고 훨씬 작은 모델이에요. 근데 작은 모델인데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범용처럼 쓸 수 있지는 않고 좀 용처를 한정을 시켜놔야 성능이 잘 나와요. 그래서 좀 발화가 빈번하지만 중요한 태스크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좀 특화를 시켜서 만들면 비용 효율적일 수 있지 않나라는 포인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LLM을 쓰다 보니까 성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근데 그게 본인의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면 그 태스크만 잘하는 스몰 스케일 LLM을 다시 구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쓰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 말인즉슨 근미래에는 LLM 하나로 AGI 빠방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지성들이 합쳐서 집단 지성 형태로 뭔가 사용자의 문제를 풀어주는 형태가 많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저번 달에 구글에서 나온 논문인데 이것도 대화 기반의 유튜브 컨텐츠 추천이에요. 그럼 여기도 LLM을 3개를 구웠는데 3개 다 이제 7빌리언이니까 굉장히 작죠. 이제 챗GPT가 175빌리언 이상이라고 하니까 100분의 1 이상 이하의 크기로 이 3개의 모델을 구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작은 모델을 만들어서 쉽게 서비스를 구성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런 움직임들이 글로벌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각을 없애기 위해서 검색이랑 연동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대로 채팅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대화를 하죠. 대화를 하다가 검색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연동 방식이 다 벡터DB라는 걸로 해서 이제 연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도 이제 많은 고객사랑 만나 보니까 데이터가 많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종이로 있거나 아니면 PDF로 있긴 한데 그 텍스트가 좀 정제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검색을 잘 해도 검색 결과 품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par싱하는 그런 작업, 정보를 구조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고객들 좀 많이 만나 보니까 이렇게 OCR이라 그러거든요.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인식하는 기술, 글자를 인식을 하고 정보를 구조화하고 이런 기술들의 니즈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연동되면 회사가 들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랑 연동을 할 수 있잖아요. 검색이 된다던가 이렇게 이런 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검색된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을 해서 탑 3를 보여준다던가 이런 식의 작업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제 프라이빗 LLM이 기회인데 용어 정리를 살짝 하면은 스몰 스케일 LLM은 그냥 사이즈가 작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프라이빗 LLM은 나의 데이터를 태워서 좀 더 학습을 다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성능이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태워서 학습을 다시 한 거. 챗GPT는 그냥 있는 그대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서 우리만의 데이터를 태워서 이제 우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능이 좋은 이런 걸 이제 프라이빗 LLM 혹은 커스텀 LLM, 오픈 AI도 이런 서비스가 있고 네이버도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네. 나만의 데이터를 학습 가능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건 데이터가 반출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금융권이나 이럴 때 주요 정보들이 API 오픈 AI 걸 쓰면 데이터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예 허락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 회사 내에 클로즈드로 시스템을 구성하고 싶으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그 GPU 장비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적게 필요해서 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서 내부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들고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시큐리티 이슈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까 계속 설명드린 대로 라지 랭귀지 모델 하나로 뭔가 사용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대응할 수 없어요. 툴들이 붙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거 고객이 들고 있는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툴들을 붙이고 싶은데 LLM에다가 이렇게 툴들을 붙이려면 이 LLM을 좀 조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인터페이스를 바꾼다든지 LLM을 이쪽 방향으로 조금 더 성능을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작업들이 가능해야 되는데 외부에 있는 LLM만 쓰게 되면 통제가 불가능하죠. 그냥 블랙박스 형태인 거고 요청을 하면 결과값만 받는 이런 것만 되기 때문에 이 통제가 가능하느냐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목적에 맞게끔 잘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으로 성능이 잘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이 모든 얘기는 사실 프라이빗 LLM, 스몰 스케일 LLM을 구웠을 때 성능이 나온다는 가정하에 다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과연 잘 나올까라는 측면에서 저희 회사가 노력하고 있는 것과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케이스들 몇 개를 알려드려 볼게요. 저희 회사에서 작업한 건데 그 허깅 페이스라고 최근에 6조 이상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투자를 받은 AI 쪽 오픈 소스계를 주도하는 그 허깅 페이스라는 곳에서
작은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 100빌리언 이하짜리의 라지 랭귀지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해서 계속 등수를 매겨요. 리더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리더보드에 뭐 저희가 1등을 한 적이 있는데 그 1등 했을 때는 한 1100개 이상 제출본이 있고 유명한 기업들 다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평가하는 측면이 한 4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평가를 했었어요. 이제 추론, 뭐 상식, 지식, 그다음에 헐루시네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4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했죠. 그러니까 4가지에 대해서는 잘한 거죠. 다른 목적은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가지도 사실 LLM의 부족한 능력을 보기 위해서 평가를 하긴 한 건데 저희가 1등을 했을 때 당시에는 챗GPT보다 성능이 좋았었어요. 이 4가지 태스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태스크를 한정하면 용처를 한정하면 저희가 구운 게 70빌리언짜리였는데 더 작은 사이즈로도 유사 성능이나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증거 중에 하나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결과물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금융권 그 고객들 많이 만나면 요청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퀄이라고 그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때 쓰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같은 건데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자연어로 쉽게 묻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2017년부터 18년도까지 뭐 무슨 통계를 가져와서 합계를 알려줘, 추세를 알려줘,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자연어를 시퀄로 바꿔주는, 그러니까 컴퓨터 용어로 바꿔주는 이런 니즈가 많으신데 이 태스크의 한정에서는 15빌리언을 구웠더니 챗GPT보다는 낫다. 근데 GPT-4는 약간 늘 넘사벽이거든요. 그래서 챗GPT보다는 낫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유사하게 코딩을 굉장히 잘하는데 코딩 목적으로만 딱 한정했을 때는 한 30빌리언 했을 때 지금 30빌리언 했을 때 GPT-4보다 낫다 이런 결과물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문장 요약만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70빌리언 구웠더니 뭐 챗GPT보다 낫다라는 결과물이 나오고 또 아예 비즈니스 도메인을 한정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건 태스크 한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예 도메인을 한정을 했을 경우에는 메디컬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한 33빌리언을 구웠더니 의사고시 패스한 애보다 뭐 잘하더라 뭐 이렇게 결과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라마가 나오고 엄청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작업을 한 건데 그 유사 성능을 내기 위해서 저희가 8월 3일 날 작업을 해봤더니 7빌리언짜리 중국에서 공개한 7빌리언짜리 모델을 저희가 뚝딱뚝딱 해봤더니 한 65%가 나오는데 그게 라마라고 메타에서 공개한 모델의 70빌리언에 가까운 70빌리언짜리랑 거의 유사 성능이죠. 근데 이 기간이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유사 성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델 크기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죠. 그러면 점점점 뭐 저희 같은 회사들이 계속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용 절감은 명확하죠. 그 워낙 크기가 작다 보니까 뭐 서비스 속도라든가 비용 실제 GPU 인프라가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뭐 30-40% 이상 훨씬 저렴하고 이거보다 더 저렴할 거예요. 그냥 저희가 이거는 간이로 저희 이제 실험실 수준에서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렸고요. 쭉 정리를 하자면 일단 말이 되어 보이죠. LLM이 부족한 점은 분명히 보이고 근데 고객은 LLM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 싶고 그렇다 보니까 그 문제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LLM의 문제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여러 툴들을 같이 쓰고 있는 추세고 이 툴들을 같이 쓰려다 보니까 사실 사용자는 뒤에 몇 개가 있는지 관심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약간 다이얼로그 매니저 같은 게 있어서 자동으로 태스크를 매니징해주는 이런 애들이 필요하고 비용 측면상 그 약간 작은 스몰 스케일 LLM을 굽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고 보통 100빌리언 이하예요. 100빌리언 이하인 이유는 이제 공개되어 있는 기술 중에 이제 100빌리언 이상짜리는 없고요. 그것도 하나가 있긴 하지만 저희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고객 입장에서 이거는 비용을 지불해 볼 만하다 정도의 GPU 가격이 보통 한 70빌리언까지가 맥스예요. 그 이상 되면 그 드리는 비용보다 얻는 혜택이 더 적을 거라고 판단을 하셔서 조금 꺼리시거든요. 그래서 한 70빌리언, 30빌리언 사이즈 정도가 그 고객이 GPU 가격을 지불할 정도의 어떤 스윗 스팟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현재 많아서 아마 한 1년 내에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서 프라이빗 LLM, 스몰 LLM에 좀 많은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